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있잖아요. 그 네. 사건 수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 사건의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검찰에 굉장한 큰 불신과 또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그 출국 금지 관련 사건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출국 금지 사건은 이미 기소돼서 일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수사고 성공한 수사라고 판단합니까? 출국 금지 기소한 사건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수사라고 하더라도 절차는 적법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뭐 현재는 여당이 되신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검찰이 뭐 목적으로 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게 주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우리 후보자께 수사기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걸 여쭤봤는데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제가 하는 행위는 목적과 수단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우리 법률가니까 법적 용어로 하자면 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뜻입니까? 수사기밀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뭐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능이 저하가 아니라 국가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사 대상자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반복하셨고, 그 네.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 위법성의 문제 아시잖아요, 형법에서. 어디에 그러니까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서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확인이 됐다고 아니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을 보면은 이 신광열 부장판사나 이런 분들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다 유출했고, 그다음에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는 얘기들이 있다. 근데 이 수사보고서에 담겨 있는 얘기가 우리 후보자가 김연보 판사랑 나눈 얘기가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큰 방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검찰총장 후보자라면 향후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검사들한테 이런 일을 지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감찰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사실은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 입장을 선회하고 백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사기밀에 해당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징계법이나 뭐 여러 가지의 법령의 근거가 있고 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답 아닐까 싶어서 정정할 기회를 드린 건데 예,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을 않습니다. 안 하시네요. 네. 자, 공소장은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수사 기밀이 뭔지를 그 규정한, 과거에 이제 유명한 그 신승남 전 총장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되고 하는 건데, 그때 수사 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리가 됐었고, 그 대법원 판례하고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한 걸 비교를 해보면 그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하고요. 판례에 말하는 요건,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 경우, 여기에는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법관의 윤리를 감찰하고 징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 그냥 정보를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나요, 당시에? 의원님, 이 다른 사건의 판례를 들 필요 없이 지금 우리 판사님들에 대해서 그 기소하신 얘기도 할게요. 1, 2, 3심에서 이 제가 판결문을 말씀드리는 보면 것이 전부 수사기밀이 유출에 아니라고.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네. 후보자가 이미 그거를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기밀성을 상실했다라는 게 요지죠. 그리고 지금 말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법관의 징계와 관련된 일이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화를 나눈 시기를 보면 2016년 5월이나 6월의 경우에는 이 김수천 부장이나 이런 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최유정 변호사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도 징계와 관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좀 뭐가 안 맞습니다. 당시에 전체적으로. 제가 기소했던 14명이 모두 동일한
법조 비리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개별로 떨어져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법원, 검찰, 제야, 경찰, 그 다음에 법조 브로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묶여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그럼 본인 설명이 안 맞는 거죠. 법관 징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법에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면서 상관없는 사람들 다 함께 묶여 있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관련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네.